얼마 전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마에 반창고를 붙인 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셨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마에 커다란 밴드 붙이셨는데 아니 내가 네. 사실 어떻게 잘못하다가 넘어져가지고 넘어지셨죠. 이마가 깨졌어요. 새벽에. 예, 새벽에. 응급실에 가려고서 22군데를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응급실 빙빙이 이젠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요. 의료 대란이라고 부르고 있는 지금 현 상황이 그나마 제일 나은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응급실은요. 이젠 대한민국 내에선 점점 사라질 겁니다. 지금 정부는 이 모든 것이 의사 수에 연관지어서 주장하고 있지만요. 만약 지금 당장 의대 증원을 취소하더라도 아닌 반대로 의대 증원을요. 2배, 3배 더 증가해도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의대 증원 문제는 사실 이번 사건의 트리거 포인트였습니다. 의료계 내에서는 오랫동안 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만들이 계속 누적되어 왔는데요. 이번 사태 계기로 그 불만이 도저히 참지 못할 만큼 커져서 결국 폭발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전국민들도 현실이 이 정도로 어려운지는 몰라서 지원했던 것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모두 알게 된 것이 또 하나의 비극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그 모든 문제를 수습하기는 정말 힘들다. 이게 저를 포함한 대부분 의사들의 생각입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하신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을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당직 의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심정지로 쓰러진 환자 2분이 앰뷸런스에 실려서 응급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이겠죠. 그런데 지금은 늦은 밤이라서 당직 의사는 여러분 딱 한 명뿐입니다. 여러분께서 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처치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나머지 한 분은 위험한 상태가 될 거고요. 그런데 결정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한다면 두 환자 모두 생명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응급실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응급 환자를 보호자 동의 없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환자의 생명을 겨우 살렸지만 시술 도중에 갈비뼈가 부러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 후에는 환자 건강이 예전처럼 완전히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들어도 이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요. 만약 이 조건들이 모두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에서는요.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3년간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해야 되고요. 변호사도 선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심할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당신의 의사 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의학적인 판단이 아니라 증거주의에 입각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죠. 당신이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이 대한민국 내에선 그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1분 1초로 아까운 응급 상황에서 먼저 환자 보호자를 찾아서 시술 도중에 이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다는 설명도 해야 되고요. 동의서로 받을 시간도 여력도 없기 때문이죠. 법원에서 원하고 있는 이 근거 자료를 만들고 있다간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골든타임은 지나가기 때문이죠. 오로지 환자에게 집중을 해도 모자랄 시간에 채팅을 하고 보호자가 없으면 연락을 해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시행 중에 생기는 늑골골절은 교과서에로 나오는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의료사고로 보고 있다는 거죠. 요즘 나오는 판결을 보면요. 의사로서 정말 황당합니다. 설령 동의서를 받았더라도 미리 전날에 동의서를 받지 않고 수술하는 당일에 받았다는 이유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을 내리고 친족이 아닌 이 배우자로부터 수술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을 내리고 종교적인 이유로 수혈까지 거부했었는데 이 출혈로 인한 사망까지 책임져라고 판결을 내리고 거기에 거액의 배상액까지. 그래서 정말 응급 환자를 살리고 싶은 열정이 있어도요. 배상액을 지불할 수 있는 재벌이 아니라면 흉부외과나 외과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10년 이상 쏟아부은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두려운 것이 너무 많아서 차마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 어제 만난 내과 2년차와 3년차 사직 전공의가 저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몰랐는데 나의 윗년차 선배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소송에 걸려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고 그래서 더 못 돌아가겠다. 지금까지는 전공의들도 현실이 이 정도로 어려운지는 몰라서 지원했던 것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모두 알게 된 것이 또 하나의 비극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은 매일같이 이런 딜레마에 빠져서 일하고 있고요. 어떤 의사들은 오늘 하루 그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일한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이 언젠가는 나에게 곧 터질 것 같은 너무 지치고 힘든 나머지 그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과연 이곳에 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잡한 문제를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쉽게 해결하려고 하죠. 응급실에 의사가 없다고 하니까 더 늘려 사직을 못하도록 막아.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해결할 생각도 없고요. 한심한 거죠. 그리고 몰고 오는 그 파장들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이지만요, 앞으로 다가올 이 미래가 정말 두렵습니다. 2024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의료는 완전히 변해갈 거기 때문이죠. 언젠가는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다 같이 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제 생각을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